여러분, 이병헌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할리우드에서 빛나는 한국 배우? 아니면 깊은 눈빛으로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는 연기의 신? 하지만 그의 화려한 필모그래피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스캔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까지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이병헌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 이병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주제는 당신이 몰랐던 이병헌 생애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의 시작,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죠. 자, 편하게 앉아서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게요. 이병헌은 1970년 7월 12일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풍요롭지 않았던 시절이라 많은 가정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던 때였죠. 이병헌의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일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났는데 이름이 참 예쁘지 않나요? 병헌이라는 이름에서 병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돌림자이고 헌은 밝고 현명하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부모님은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이런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 이름에 담긴 뜻 아세요? 저는 이런 이름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시작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병헌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배우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그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업이 잘 안 풀렸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이병헌은 어린 나이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느끼며 자랐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병헌이가 어릴 때 우리 집은 정말 힘들었어요.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린 이병헌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 새 학용품이나 예쁜 옷을 자랑할 때마다 그는 낡은 연필이나 손때 묻은 책가방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밝고 착한 아이였대요. 동생인 이은혜 씨와 함께 집에서 장난치며 웃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사실 이병헌은 어릴 때부터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병헌이는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노는 것보다 혼자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책 읽는 걸 좋아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이병헌이 방구석에서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펼쳐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을 모습을 상상하면 참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생각 많은 소년이었던 이병헌에게 연기는 아마 꿈도 꿀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을 거예요. 그는 배우가 되기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공부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성적이 좋아서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들었대요. 그러다 결국 한양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불어불문학과라니 뭔가 되게 멋지지 않나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프랑스 문학을 읽는 학과라니 이병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 수 있죠. 대학생 이병헌을 상상해보세요. 안경을 살짝 내리고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캠퍼스에서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프랑스 시를 읽고 있는 모습, 정말 로맨틱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그때만 해도 그는 배우가 아니라 아마도 교수나 외교관 같은 길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어머니의 한마디였죠. 어느 날 어머니가 이병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병헌아, 너 얼굴도 괜찮고 목소리도 좋잖아. 탤런트 시험 한번 봐봐. 잘 될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이 간단한 제안이 이병헌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사실 이병헌은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대요.
내가 연기를 한다고? 그건 나랑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망설였죠.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 안 되면 말고. 결국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1991년 이병헌은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도전하게 됐어요. 그 시험은 정말 치열했어요. 수백, 수천 명이 지원하는 자리였고 이병헌처럼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시험날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지원자들은 연기 연습을 하거나 대사를 외우고 있는데 이병헌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시험에서 14기 공채 탤런트로 당당히 합격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이병헌의 인생에서 첫 번째 큰 전환점이었어요. 어머니의 한마디 그리고 그의 용기가 그를 배우라는 전혀 새로운 길로 이끈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작이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연기라는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고 이병헌은 그 안에서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죠.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병헌의 어린 시절, 평범했던 소년의 꿈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의 시작이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도 이병헌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조금 따뜻한 마음이 되셨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는 이병헌이 어린 시절과 배우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죠. 어머니의 권유로 KBS 공채 탤런트 시험에 도전해서 1991년 14기 공채 탤런트로 합격한 그 순간까지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이병헌이 막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뎠던 시절을 함께 들여다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병헌의 배우 인생은 1991년 드라마 아스팔트 내 고향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아세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화려한 특수효과나 세트가 없었죠. 그냥 사람들의 평범한 삶과 감정을 담은 소박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이병헌은 여기서 단역으로 출연했어요.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역할이었죠. 촬영장에 가면 대기 시간이 더 길고 대사는 몇 줄 되지도 않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이병헌에겐 그게 정말 소중한 첫걸음이었어요. 20살 남짓한 나이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연기라는 걸 해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첫걸음이 이병헌에게는 큰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아스팔트 내 고향을 연출했던 PD님 정을영 감독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병헌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셨다고 해요. 어느 날 촬영장에서 이병헌이 대사를 조금 틀렸어요. 신인이라 긴장도 했고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정을영 PD님이 그걸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이병헌. 이 작품이 내 데뷔작이자 은퇴작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연기를 막 시작한 신인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PD님이 이병헌에게 그 말을 3번이나 반복하게 했다고 해요. 이 작품이 내 데뷔작이자 은퇴작이다. 이 작품이 내 데뷔작이자 은퇴작이다. 이 작품이 내 데뷔작이자 은퇴작이다.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 다른 배우들 앞에서요. 상상해보세요. 20살 남짓한 이병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창피하고 속상했을까요? 나중에 그가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 눈물이 나올 뻔했대요. 하지만 촬영장이라 꾹 참고 집에 와서야 혼자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크게 혼나거나 부끄러운 일을 겪었던 순간요. 저는 이병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우영 PD님은 또 이런 말도 하셨대요. 너는 연기 말고 다른 길을 찾아봐.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이 말은 정말 날벼락 같았을 거예요. 이병헌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배우가 될 생각이 없었잖아요. 어머니의 권유로 용기 내서 도전한 건데 시작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앉아 있으면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걸까? 연기 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다짐했대요. 내가 잘하면 언젠가 이 사람도 날 인정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다잡고 연기에 더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신인 시절의 이병헌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작은 역할이라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촬영이 없는 날에도 혼자 거울 앞에서 연습했대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연기 학원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부딪히며 배웠죠.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고민하면서요. 그리고 그 노력 덕분에 조금씩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1992년에는 드라마 내일은 사랑에 출연했고 1993년에는 폴리스라는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나왔어요. 아직 주목받는 배우는 아니었지만 그의 연기를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1995년 드라마 아스팔트 사나이에서 조금 더 큰 역할을 맡게 됐어요. 이 드라마는 트럭 운전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이병헌은 여기서 강동석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터프하면서도 따뜻한 매력이 있는 역할이었죠.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저 배우 좀 괜찮다고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촬영 현장에서 이병헌은 감독님 말도 잘 듣고 선배 배우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점점 신뢰를 쌓았어요. 그때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처음엔 상처받고 좌절했던 그 순간들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연기 인생에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1998년 영화 지중해와 1999년 내 마음의 풍금에 출연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렸죠. 지중해는 액션 영화였고 내 마음의 풍금은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어요. 특히 내 마음의 풍금에서 그는 순수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보여줬는데 그 연기를 본 관객들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있구나 하고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큰 도약, 그러니까 이병헌을 스타로 만들어준 순간은 조금 더 뒤에 찾아오거든요. 이병헌의 신인 시절을 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죠. 처음부터 잘난 배우가 아니라 상처받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독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그의 강인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병헌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지, 그리고 그걸 이겨낸 힘이 어디서 나왔을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이병헌의 이 시절이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병헌의 신인 시절, 고난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장에서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순간을 들려드릴게요. 지난 2장에서 우리는 이병헌의 신인 시절 이야기를 들어봤죠. 촬영장에서 상처받고 눈물도 삼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자신의 길을 만들어갔던 그 시절이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이병헌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순간을 함께 들여다볼게요. 이 장의 제목은 전환점 스타로의 도약이에요. 그럼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1990년대 후반, 이병헌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지중해와 내 마음의 풍금 같은 작품으로 사람들이 저 배우 괜찮네 하고 기억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 그는 스타라고 부르기엔 조금 부족했어요. 그저 가능성을 보여주는 배우 그런 단계였죠. 그런데 2000년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작품이 등장해요. 바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예요.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박찬욱 감독님이 연출한 작품으로 남북한 군인들의 우정과 비극을 담은 명작이에요. 이병헌은 여기서 이수혁 중사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북한 군인과 우정을 나누다가 결국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캐릭터죠. 이 영화에서 이병헌의 연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그의 눈빛이요. 그는 대사가 많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감정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혹시 공동경비구역 JSA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이수혁이 총에 맞고 쓰러지면서 동료를 바라보는 그 장면요. 그 눈빛에서 슬픔, 후회, 그리고 따뜻함까지 느껴졌죠.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와, 이 배우 진짜 대단하다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관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극장을 나온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왔는데 연기가 엄청난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단순히 화제가 된 걸 넘어 큰 성공을 거뒀어요. 2000년 개봉 당시 58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고 그 시절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덕분에 이병헌은 단숨에 한국 영화계의 중심으로 떠올랐어요. 2001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남자 신인 연기상을 받았고 그를 눈여겨보는 감독님들도 많아졌어요. 그때부터 영화계에서 이병헌 캐스팅이 흥행 보증 수표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촬영장에서 혼나고 연기 그만둬라는 말을 들었던 그 소년이 이제 전국에서 알아보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병헌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웃으며 드디어 나도 해냈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공동경비구역 JSA로 영화계에서 주목받은 뒤 그는 드라마로 돌아와서 더 큰 도약을 했어요. 그게 바로 2003년 방송된 올인이에요. 여러분, 올인 아시죠? 도박사 김이나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인데 이병헌이 이 역할을 맡았어요. 김이나는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서 도박과 사랑, 복수를 오가는 인물이에요. 이병헌은 이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터프한 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그의 연기로 다 보여줬죠. 특히 그 유명한 대사, 내 인생은 올인이야. 이 대사를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죠. 올인은 방송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최고 시청률이 무려 47.7%였어요. 여러분, 이게 큰 숫자냐면 그 시절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이병헌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다음 날이면 다들 어제 올인 봤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저희 엄마도 그때 팬이셨는데 이병헌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병헌은 올인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2003년엔 S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이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그에게 개인적인 시련도 있었어요. 2001년,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 JSA가 개봉한 다음 해에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병헌은 아버지와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으로 힘들 때도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고 그런 아버지를 늘 존경했대요. 그런데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나중에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 한동안 멍했어요. 촬영장에 가도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죠.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스타가 된 순간에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마음이 짠하지 않나요? 게다가 군 복무 문제도 겹쳤어요.
원래 그는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과 집안 사정 때문에 결국 6개월 단기 사병으로 복무하게 됐죠. 2002년 그는 군대에 갔어요. 그 시절 군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고 이병헌은 그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에 내무반에서 가족을 떠올리며 잠 못 들던 밤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 후 그는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올인으로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렇게 2000년대 초반은 이병헌에게 성공과 고난이 함께했던 시기였어요. 공동경비구역 JSA로 영화계에서 올인으로 드라마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어요. 신인 시절의 눈물이 이제 빛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마다 넘어질 뻔했지만 연기가 나를 붙잡아줬어요. 여러분, 이 말에서 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병헌이 얼마나 많은 걸 이겨냈는지 새삼 느꼈어요. 스타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지나 빛나는 때를 맞이한 경험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더 특별하게 다가갈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병헌의 전환점, 스타로 도약한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장에서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큰 위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이병헌의 어린 시절, 신인 시절의 고난, 그리고 스타로 도약한 순간까지 함께 걸어왔죠. 그리고 4장에서는 그의 인생의 큰 위기였던 스캔들과 논란을 다뤘어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그러니까 이병헌이 모든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선 순간을 들여다볼게요. 이 장의 제목은 부활 할리우드와 재기예요. 자, 그의 화려한 부활 스토리로 함께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2009년 이병헌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전 여자친구와의 소송 사건으로 뉴스가 시끄러웠고 그의 이미지는 많이 흔들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병헌의 시대가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해 그는 놀라운 선택을 해요. 바로 할리우드 영화 G.I. 조 전쟁의 서막에 출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세계적인 액션 블록버스터로 전 세계 팬들이 사랑하는 시리즈예요. 이병헌은 여기서 스톰 섀도우라는 캐릭터를 맡았어요. 검은 닌자 복장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칼을 휘두르는 멋진 역할이었죠. 이건 한국 배우로서는 정말 드문 기회였어요. 그 시절엔 한국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큰 역할을 맡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촬영은 미국에서 진행됐고 이병헌은 영어 대사를 소화해야 했어요. 그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본을 외우고 연습하면서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인정받았어요. 특히 액션 장면에서 그의 진가가 드러났죠. 칼을 들고 싸우는 장면을 찍을 때 그는 스턴트맨을 거의 쓰지 않고 직접 몸을 던졌대요. 감독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병헌은 프로였다. 그의 열정이 현장을 감동시켰다. G.I. 조 전쟁의 서막은 2009년 개봉해서 전 세계적으로 3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어요. 한국 팬들은 극장에서 이병헌을 보고 와, 우리나라 배우가 저기 나왔어 하며 가슴이 벅찼다고 해요. 저도 그때 영화를 봤는데 스톰 섀도우가 나올 때마다 이병헌이다 하고 속으로 외쳤던 기억이 나요. 이 작품으로 그는 할리우드에서도 이름을 알렸고 스캔들로 흔들렸던 이미지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 G.I. 조 2 리텔리에이션과 레드 2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까지 출연하면서 그는 할리우드에서 확실한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이병헌의 진짜 부활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빛났어요. 2014년 또 한 번 협박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그는 그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연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방송됐죠. 여러분, 미스터 션샤인 아시죠?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 이병헌은 여기서 유진 초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어요. 유진은 미국 해병대 장교로 조선으로 돌아와
사랑과 조국을 위해 싸우는 인물이죠. 이 역할은 정말 깊이가 있는 캐릭터였어요.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이 공존했죠. 이병헌의 연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요. 대사가 없어도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유진의 아픔과 결심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혹시 미스터 션샤인의 명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마지막 회에서 유진이 희생하는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순간 그 눈빛에서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죠. 시청자들은 TV 앞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날 다 같이 울었는데 이병헌 연기 진짜 대단하다고 가족끼리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미스터 션샤인은 방송 내내 화제였어요. 최고 시청률이 18.1%를 넘겼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드라마로 이병헌은 2018년 TVN 10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고 다시 한번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었어요. 스캔들로 주저앉을 뻔했던 그가 할리우드와 한국을 오가며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시나리오가 재밌으면 어떤 역할이든 맡아요. 그게 내 연기의 원칙이에요. 이 말에서 그의 단단한 마음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 시기 이병헌의 개인적인 삶도 안정을 찾았어요. 2013년에 배우 이민정과 결혼했고 2015년에는 아들 준우가 태어났어요. 가정을 꾸리면서 그는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촬영이 없을 때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평범한 아빠의 모습도 보여줬죠. 한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연기할 때 마음이 달라졌어요. 더 오래,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가족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알 수 있죠. 이병헌의 부활은 단순히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도전했어요. 2016년 영화 마스터에서는 냉혹한 사기꾼을 연기했고 2022년 비상선언에서는 평범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리우드와 한국을 오가며 그는 연기의 스펙트럼을 넓혀갔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그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캔들로 흔들릴 때 그는 침묵으로 답했고 연기로 자신을 증명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병헌의 회복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도 그는 다시 일어섰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갔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힘든 일을 겪고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다면 이병헌의 이 시절이 더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의 부활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병헌의 부활, 할리우드와 재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장에서는 2025년 현재의 이병헌, 전설이 된 그의 모습을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병헌의 인생을 쭉 따라왔어요.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소년, 신인 시절의 눈물, 스타로의 도약, 위기와 논란, 그리고 할리우드에서의 부활까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 장, 그러니까 2025년 현재의 이병헌을 들여다볼게요. 이 장의 제목은 현재 전설이 된 이병헌이에요. 자, 이제 그의 지금 모습을 만나러 가볼까요?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오늘 날짜로 보면 바로 지금이에요. 이병헌은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인데 여전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활약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올해 개봉한 영화 승부예요. 여러분, 승부 들어보셨죠? 이 영화는 바둑의 전설, 조훈현 구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에요. 이병헌은 여기서 조훈현 구단을 연기해요. 조훈현은 한국 바둑계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인물로 그의 인생은 치열한 승부와 깊은 인간미로 가득 차 있어요. 승부의 예고편을 보면 이병헌의 연기가 벌써부터 화제예요. 그는 조훈현 구단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살려냈어요. 특히 바둑판 앞에 앉아서 상대를 응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눈빛에서 긴장감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지죠. 촬영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이병헌은 이 역할을 위해 실제로 바둑을 배웠다고 해요. 바둑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조훈현 구단의 경기 영상을 보고 그의 습관과 말투까지 연구했대요. 심지어 촬영이 없는 날에도 바둑판을 펼쳐놓고 혼자 연습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승부는 2025년 초에 개봉해서 벌써 관객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어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병헌이 조훈현을 연기한 게 아니라 조훈현이 이병헌 속에 들어간 것 같았다. 저도 예고편만 봤는데 그의 깊은 내면 연기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탐구하고 관객을 놀라게 하는 배우로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이병헌이 전설인 이유죠. 그런데 현재 이병헌을 이야기할 때 그의 연기뿐 아니라 개인적인 모습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는 2013년 이민정과 결혼하고 2015년에 아들 준우를 낳았잖아요. 이제 준우는 10살이 됐어요. 이병헌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 소중히 여겨요. 한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면 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려요. 그 순간이 나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화려한 배우 이병헌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아빠 이병헌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는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평범한 일상을 즐겨요. 가끔 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 이병헌은 항상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준대요. 이런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인간적인 사람인지 느껴져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의 안정이 그의 연기에 더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더 오래 연기하고 싶어요. 아들이 커서 내 영화를 보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죠. 이병헌의 현재를 보면 그는 단순히 배우를 넘어 전설로 불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의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 정말 놀라워요. 공동경비구역 JSA로 시작해서 올인, G.I.조, 미스터 션샤인 그리고 승부까지 그는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항상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2025년인 지금도 그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아요. 최근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더 좋은 작품, 더 깊은 연기를 하고 싶다. 50대 중반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의 팬들도 그를 전설로 여겨요. SNS나 팬카페를 보면 이병헌은 시간이 지나도 빛난다. 그의 연기는 세대를 넘어간다 같은 댓글들이 넘쳐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느꼈어요.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부터 스캔들과 논란을 겪고 할리우드로 날아오른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모든 여정을 딛고 전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됐죠. 여러분, 이병헌의 현재 모습 어떠신가요? 저는 그의 지금을 보면서 인생은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뭔가에 도전하고 있다면 이병헌의 이 모습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랄게요. 그는 2025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놀라게 할 거예요. 그의 다음 작품이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가 2025년 현재 전설이 된 이병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감동을 나누고 싶어요. 드디어 이병헌의 인생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의 생애를 쭉 따라왔죠. 어린 시절의 평범했던 소년부터 신인 시절의 눈물, 스타로의 도약, 위기와 논란, 할리우드에서의 부활, 그리고 2025년 현재 전설이 된 모습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자, 편하게 앉아서 저와 함께 마지막 순간을 느껴봐요. 이병헌의 인생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970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난 그 소녀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한마디로 시작된 배우의 길은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촬영장에서 혼나고 그만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역할 하나라도 최선을 다했고 그 노력이 공동경비구역 JSA와 올인으로 빛을 봤어요. 그리고 스캔들과 논란으로 흔들릴 때도 그는 침묵으로 연기로 자신을 증명했죠. 할리우드의 G.I. 조부터 미스터 션샤인 그리고 지금의 승부까지 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병헌의 이야기를 되새기다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잘생기고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이 있잖아요. 어린 시절의 가난은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신인 시절의 좌절은 그를 더 노력하게 했어요. 위기 속에서도 그는 연기를 놓지 않았고 가족을 얻으면서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아요. 승부에서 조은현 구단을 연기하며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병헌을 전설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탤런트 시험 한번 봐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촬영장에서 혼난 그날 그가 연기를 그만뒀다면 공동경비구역 JSA의 이수혁은 없었을 거예요. 스캔들로 힘들 때 그가 무너졌다면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초이는 다른 배우의 몫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매 순간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병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느껴지시죠? 그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뭔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이병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고 그때마다 더 강해졌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실패나 좌절이 있어도 그걸 딛고 일어서면 언젠가 빛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병헌의 인생이 그 증거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작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병헌의 현재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도 느꼈어요. 아들 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촬영이 끝나고 집에 가서 가족과 웃는 모습. 그는 화려한 배우이면서도 평범한 아빠,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그를 더 인간적으로 느끼게 하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연기가 좋아서 여전히 이 일을 해요. 그리고 가족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이 말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병헌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히 성공한 배우가 아니에요. 그는 한 사람의 삶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줬어요. 꿈을 향한 노력, 좌절을 이기는 용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리고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한 마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2025년의 승부가 성공하면 또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며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긴 여정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의 연기도 물론 대단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인생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작은 영감을 얻으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병헌의 인생은 한 편의 영화 같았죠.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혹시 이병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반영해 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그리고 감사합니다.